중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인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주인공인 서유기, 양산박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108명의 도둑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수오지, 그리고 조조와 유비가 전쟁을 벌인 시대를 배경으로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와 같은 중국 3대 고전은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인기가 있는 소설인데요. 모두가 명나라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명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이 세운 통일 왕조입니다. 원나라 말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족의 지배하에서 차별받던 한인들이 대규모의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데 당시 붉은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켰기에 이를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자수성가의 최고로 불리는 주원장은 농민 중에서도 소장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만 악질과 기근으로 부모 형제를 잃고 먹을 것을 찾아 절에 들어가 탁발승이 되는데 그는 25살이 되던 해 반원 세력을 주도하던 홍건군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군웅들을 물리치면서 1368년 황제가 되어 수도를 난징, 국호를 명, 연호를 홍무라 하면서 명나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주원장은 즉이후 전란으로 황폐해진 농촌 부흥에 힘을 쓰면서 오랜 북방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몽골 풍습을 없애고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는데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와 같은 한족 왕조의 유교 전통을 되살리면서 과거 제도를 채택하여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생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이 되자 주원장은 항고조 유방과 같은 모습을 보여 백성들에게는 명군, 신하들에게는 폭군으로 평가받는데 그는 권력 강화를 위해 공신들을 수청함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재상제를 폐지하고 정무도 신하들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주원장의 의심으로 신하들이 파리 목숨같이 숙청이 되면서 명나라 관리들은 조정에 출근할 때마다 벌벌 떨며 유서를 쓰면서 출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같이 명태조 홍무제가 피바람의 숙청을 거쳐 강력한 황건제를 확립하지만 예기치 않게 큰아들 주표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1398년 주원장이 71의 일기로 붕어하면서 손자인 주윤문이 21의 나이로 2대 황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주원장의 26명의 아들들이 변방의 제후왕으로 봉해져 세력이 너무 커져 있었던 터라 권문제는 숙부들의 세력을 끊어버리기 시작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넷째 아들 연왕 주체는 1399년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친조카를 살해하고 황위에 오른 3대 황제 영락제 주체는 명나라의 기틀을 닦은 명나라의 명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영락제는 황위에 올라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남경에서 자신의 세력 기반이 있는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궁궐을 지어 이때부터 자금성이 중국의 상징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락제는 대외적으로 무려 4차례나 직접 군사를 거느리며 몽골을 공격하였고 안남을 복속시켰으며 정화의 원정을 통해 6차례나 항해하여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최고의 문명국이라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조공 관계를 가지면서 이민족의 위협을 미리 막고자 하였는데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명나라에 조공하러 오는 나라가 30여 개국이나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정화의 함대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할 때에 이용한 산타 마리아호보다 70년이나 앞서 원정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후 중국인들의 남방 진출이 활발해져 사실상 해외의 화교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해외 원정은 시도되지 않고 중단되게 됩니다.
이같이 영락제는 자금성 축조, 만리장성 개축, 대우나 확충과 함께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28,000권의 영락대전을 완성시켜 학문 역시 발전시키지만 이 같은 영락제의 수많은 사업들은 결국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왔고 1424년 영락제는 몽골 원정에 나섰다가 전쟁 중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나라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인선의 7호 명태조 홍무제와 영락제와는 달리 4대 인종 홍의제와 5대 선종 선덕제 시기에는 창업 단계를 지나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군주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대규모의 정복 활동이나 정화의 항해 등을 줄이면서 백성의 희생을 감소시키며 긴축 정책을 하였기에 사회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하였습니다. 한편 명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으로 쫓겨간 몽골족은 타타르, 오이라트로 나누어지는데 1449년 서몽골 오이라트가 강성해지면서 북방을 위협하자 명나라 6대 황제 영종, 정통제가 직접 진압에 나섰다가 포로로 잡히는 토목의 변을 당하면서 중국 역사상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이라트는 포로로 잡은 정통제를 미끼로 명과 협상을 하려 하지만 명나라는 정통제를 태상황으로 삼고 아우인 대종, 경태제를 옹립하면서 수령 에센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명나라가 오이라트를 격파하면서 양측 간의 강화로 정통제는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의 적방은 황희 다툼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발생시키고 영종은 태상황이 되어 남궁에 머무르게 되지만 이로 인해 동생 대종의 입지는 점점 불안해지면서 여기에 잦은 병치레를 하던 대종의 증세가 악화되자 독일상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대종 경태제를 퇴위시키고 영종을 복귀시키는데 이를 역사에서는 탈문지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의 변으로 혼인한 명나라는 북방의 오랑캐들인 북로를 막기 위해 고난의 장성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만리장성으로 만리장성이라 하면 진나라 진시황을 연상케 하지만 사실 기원전 3, 4세기경 당시의 기마 유목 민족인 흉노를 막기 위해 이들이 말을 타고 넘어올 수 없도록 방벽을 세운 것은 이미 전국시대였고 이것을 진나라의 시황제가 증축하여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의 축성은 15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1세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가장 시급했던 것이 오이라트 침입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오이라트 침입은 뜸해지고 몽골 동쪽의 타타르가 오르도스 집안을 통해 빈번하게 침입해 오자 다시 북쪽 황하 기슭까지 오르도스 안쪽 장성을 완성시키고 이에 인산산맥을 가로질러 산해관에서 거용간에 이르는 험준한 산 능석을 따라 견고한 장성을 쌓은 것이 오늘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만리장성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한 규모의 탄성을 연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이를 수축할 당시 명나라는 막대한 재정 지출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고뇌의 상징물이었습니다.